어찌됐든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각도로 찾아보고 있습니다. 지금 송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그래도 나름 이제 저희가 들을 수 있었던 그 최초의 그 뭐랄까 뭐 의회든 시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고 뭐 4, 5년간 이런 얘기도 그냥 뭐 돌아다니는 얘기였는데 그 사고로 그 희생당한 그분도 참 안타깝지만 일단 뭐 그 택배 생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그 패널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일상이 지금 매우 그 위협을 받는 거거든요.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8시간이면 다 끝낼 수 있는 일상의 노동을 추가적으로 3시간, 뭐 2시간 반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4, 5년 견뎌야 된다면 과연 누가 그거를 납득을 하겠어요? 이게 뭐 신설도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고가 났는데 날 수 있잖아요. 그러면은 조사는 별도로 하고 뭔가 이거를 신속하게 그러니까 행정적인 여러 가지 그 통상의 어떤 그런 시기와 이런 것들 최대한 단축을 해서 이거를 빨리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그 행정 시스템이 움직여야지 이건 그냥 그 평상에 뭐 얼마 걸리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다수가 그 운송이나 어떤 지금 이런 운송이나 어떤 물류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엄청 커졌잖아요. 그런 상황에서 그럼 뭐 하고 이게 빨리 안 되는 것이어서 4, 5년 걸리 이렇게 하면은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. 그래서 정말 뭐 의회나 뭐 이 집행부에서는 그런 뭐 절차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라도 국토부고 찾아가고 경찰청 찾아가고 법원 찾아가서 빨리 이거 해결해라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의 일상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뭔가 해라 그런 주장을 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네요. 네, 이런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의견으로 올리면 될 것 같고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답변에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그죠?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요. 그래서 이제 아까 방금 이제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, 오산 실제 시민들 이런 분들이 이 사고 이후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이 공청회를 준비하면서 공청회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딱 문제 가지고 좀 한번 대책을 가지고 싸워봐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했던 게 택배 기사, 버스 기사 이런 분들 만나면서였거든요. 이분들이 너무너무 절박해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. 또 이분들이 생생한 또 의견도 있더라고요. 오늘 버스 기사는 생업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초청을 못했는데 택배 기사께서 나오셔서 시민의 대표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실제 물류업에 종사하시면서 그 길을 늘 지나다녔던 분이시고 해서 얼마나 그 사건 이후에 교통과 힘든 게 있었는지 그리고 택배 기사들 사이에서 얘기되어지는 뭐 의견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기는 술 한잔 먹으면 하는 얘기가 이재명 대통령이 오산시장이었으면 이렇게 했을까 이런 얘기 하나 하고 청와대 민원실에 우리가 민원을 하면 어떻게 했느냐 오산시에서 아무런 답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오산에 그 뚝 하나 무너진 거, 옹벽 하나 무너진 걸 갖다가 대통령께서 신경 쓰게 해서 되겠냐? 오산도 사람이 있는데 그 대통령이 계실 때 공천하신 차지호 의원도 계시고 이렇게 성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도 계시고 이런데 오산에서 그 뚝 하나 그걸 해결 못해서 5년 6년씩 걸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? 그 얘기를 하거든요. 예, 사실 정치적인 발언 하지 말아 그랬는데 아니 정치하라고 시장 뽑아놓고 시의원 뽑아놨지 그 사람들이 정치 안 한다고 그러면은 그거 못하게 하면은 뭐하러 여기 앉아서 우리 세금 가지고 월급쟁이 합니까? 그렇잖아요. 그래서 저는 저희 지금 얘기해봐야 저는 해결책 없습니다.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 아침 출근 시간 다행히 우리가 이제 분류 도우미가 투입이 돼가지고 그냥 9시 이후에 출근해도 가능합니다. 그래서 저희는 출근 시간 피해서 가고요. 그런데 저녁 시간이 문제예요. 저녁에는 저희가 이제 물건을 이제 배달하고 또 새로운 데 집화를 해가지고 갖다 줘야 되는데 길바닥에서 한두 시간씩 그냥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집화처 그 회사가 있잖아요. 그 사람들은 6시까지 물건을 만들어 놓고 저희를 기다려요. 그런데 그 시간을 맞춰서 못 가는 거예요. 1시간, 2시간씩 밀리고.
그러다 보니까 업체가 떨어져 나가고 당신들은 신뢰가 없어서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생계가 위협받는 거거든요.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작은 것 같지만은 우리 여기에 지금 그 오산시에 500여 명의 택배기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세교 1지구, 2지구, 그다음에 그 걸동, 수청동, 그다음에 저쪽에 그 양산동, 그다음에 병점 쪽으로 그 일을 하시는 분들, 이 길을 통하시는 분들이 3분의 1이 훨씬 넘습니다. 3분의 1이 넘는데 이분들이 항상 2시간 정도가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회적 합의에서 주 60시간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길바닥에 2시간을 버리니까 시간이 많이 허비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따질 때는 일하는 시간만 가지고 주 60시간을 따지는데 이 길바닥에서 짜증나는 거 생각하면은 저희가 돌아버릴 지경이거든 사실상. 그래서 항상 이것이 육두문자가 나오거든요. 이번 시장은 우리가 이거 교통문제 해결 잘하는 사람 뽑겠다. 이번 시의원 이 교통문제 해결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 뽑겠다.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다 결의하고 심지어 여기다가 이제 빨리 해결하는 거 우리 저 400~500명 택배기사들이 이거 붙이고 다닐 그 결의를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정치하지 마라 그러는데 이건 정치가 아니라 우리 삶이거든요. 제 입장에서는. 그렇지 않습니까? 지금 뭐 세교 1지구, 2지구 또 뭐 3지구 지금 확정됐다고 뭐 프랜카드는 신나게 걸어놨던데 거기 막혀가지고 또 여기다가 더 추가로 그러면 세교 쪽이 거의 17만 명 가까이가 들어오는데 지금 9만 명인도 이것도 해결을 못 해가지고 그런데 17만 명 가까이 되면 어떻게 해결합니까? 그쪽이 이제 3분의 1이 뭐 말은 지금 27만 원을 이랬지만은 지금 9만 명이 그쪽에 사는 거 아니에요. 그럼 저희들 9만 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막말로 그 길이 오산에 여기 우남대로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그냥 내비두겠습니까? 저쪽 기퉁이 한쪽이라니까 그냥 거기 뭐 몇 명 다니겠어? 천만의 말씀입니다. 거기가 막히다 보니까 가보세요. 거기 저는 아침 출근 일부러 거기 한번 가보거든요. 이런 문제는 저희는 생업과 관계가 돼 있고 지금 많은 기사들이 업체들과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그냥 탈퇴라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는 이제 문제 해결은 각자 도생하자. 그래서 시간 조정은 우리가 그 길을 피해서 다니고 그리고 오산 시의원들이나 오산 시장이 해결 못하면 민원실로 우리가 저것도 넣고 저거 하겠습니다.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여기 시의원들이나 뭐 우리 저 시장님들이나 불편하실까봐 저희가 지금 여기서 오늘 어떻게 해결할 건지 얘기를 듣고 저희도 조합원들하고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 그리고 그 가장 아시다시피 그 가장동에 있는 옹벽이 무너져서 그쪽만 지금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. 가장 제가 많이 들었던 건 요즘은 저도 이제 모임이 있어서 모임 많이 가는데 저녁 모임 가면 딱 시장 얘기가요. 차 막혔다는 얘기로 시작해요. 왜냐하면 다 늦으니까. 옛날에는 그분들이 이 사건 나기 전까지는 모임에 시간을 잘 맞춰왔거든요. 어떤 모임을 가도요. 꼭 많이 좀 늦는 분들이 생겨요. 근데 그분들을 물어보면 그분들이 옛날에는 늦을 때 차가 막혀서 이러면 제 핑계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늦으면서 핑계대네 그렇게 얘기해. 지금은 딱 그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느 쪽 도로로 왔어? 어디로 왔길래 막혀? 거기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지금 가장 많이 막힌다고 얘기한 데가 세교 1지구잖아요. 가장동에 사고 났는데 세교 1지구가 마비가 된 거예요. 세교 1지구하고 1지구에서 부고산 빠져나가는 길하고 그 사이가 완전히 껴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동부 고속화도로 공사 막 시작하고 있잖아요. 부산 IC에서 저기 고현동 가는 방향으로. 그러면 또 거기도 또 공사는 해야죠. 도로는 큰 도로들을 뚫는 건 맞는데 그것들도 이제 그냥 막 대책 없이 막 밀어붙이는 공사를 하니까 시민들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또 막히는 거예요. 거기 남부로도. 이런 게 지금 얘기 들어보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좀 들고 있습니다. 이 지금 두 번째 그래서 우리 저 여러 가지 터진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기 전에 이 가장동 옹벽 사고에 대한 거라든가 대책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의견이라든가 하실 말씀 있으면 또 앞에 우리 또 어려운 시간 내주셨는데 오신 분들 얘기 잠깐 들을까요? 입장과 이 진행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이 좀 돼야 될 것 같거든요. 이게 여기 뭐 최병민이가 누구야 도대체? 도로과는 입장이 난처하니까 안 나올 수 있는데
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진짜 안 되는 거고. 그런데 부장님한테 물어볼 수 네, 없겠어요. 좀 추가해서 얘기하면 네. 그 시민들이 그런 얘기도 해요. 이거는 이제 시장이 어쨌든 간에 책임지고 해야 될 게 크긴 하지만 국회의원 이 국토부생이 필요하다 하니까 국회의원은 그럼 뭐 하고 있지?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거든요. 예,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. 지금 현재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 모두가 올 수 없게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. 잘 아시다시피 저희 의회나 국회의원은 결정권이 없어요. 최종 사인은 사장이 하기 때문에 그 사장이 어떤 식으로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이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이번 선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거든요.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